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조직 운영의 핵심과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영업도 하고 관리자로 생활을 하면서 상위 관리자로 또 많은 분들을 접했었고, 또 주변 관리자분들을 통해서도 되게 많이 흥망성쇠를 봐왔어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들이 잘 돼서 그분들이 정말 흥했고,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에 망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신뢰 관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관리자라면 신뢰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신뢰였어요. 신뢰. 성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요, 신뢰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금전 문제로 전국 1등 조직이 무너지는데 몇 년 걸리지도 않아요. 불법이라든가 언행 문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조직 신뢰 하락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관리자가 된다면요, 금전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매한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고, 법적 리스크가 있는 구조는 사전에 차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직원 간의 금전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면 돈과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계약, DB,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구조가 설명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과 관리자 간에 좀 이런 신뢰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내 내실을 가지는 거,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특히나 관리자가 된다면요, 쇼잉만 있어도 문제고 실속만 있어도 문제예요. 같이 있어요. 리크루팅은 쇼잉으로 되는 거고요, 정착률과 성과는 실속이 있어야 올라가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쇼잉의 영역에는 내 커리어, 그 다음에 스토리, 말투, 톤, 뭐 이미지, 아우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SNS 컨텐츠 꾸준히 올리는 거라든가 외적인 브랜딩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관리자로서의 아우라를 갖춰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영업사원의 목표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고 계약을 넣어야 되잖아요. 관리자는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돼요. 뭔가 말투, 행동, 이미지 이런 것들에서 뭔가 이 사람은 그냥 영업사원이 아니라 관리자인 것만 같아 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야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쇼잉을 하셔야 된다.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머리를 까고 나서 그런 이미지가 조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뭐 향수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자가 되면 더 중요해요. 특히나 몸매 관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남성분들은요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 게 유리해요. 왜소한 사람을 뭔가 왜소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차라리 운동을 해서 체격을 키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실속 영역에 있어서는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신입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본부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 있는 시스템을 자꾸 활용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글 시트라든가 뭐 구글 캘린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원격으로 조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활용하게끔 안내를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실제로 활동량 관리, 그 다음에 뭐 리크루팅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만의 조직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프로세스를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쇼잉이 강한 관리자는 리크루팅은 잘 되지만 유지율이 좀 약하고, 쇼잉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리크루팅 자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내 실속도 같이 챙기셔야 된다. 관리자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게끔 만드는 사람. 차라리 내가 잘하는 게 더 쉬워요. 쉽기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뭔가 시스템이라든가 내실을 잘 다져놨다 하더라도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 행동으로 연결이 잘 안 돼요. 저희 고투본부의 제 나름의 목표는요, 누구를 데리고 와도 일정 수준 이상은 하게끔 만든다가, 즉 그래서요,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이라든가 트레이닝이라든가 매니지먼트는요, 사실은 고업적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혼자서 프로세스를 갖춰놓고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만든 이 교육이라든가 트레이닝이라든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왜? 그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신입 혹은 저업적자를 위한 겁니다. 왜냐? 잘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율권을 줬을 때 더 잘해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본인의 이런 체력 안배라든가 활동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짜임새 있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본부의 시스템이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책이 있는 겁니다. 신입분들, 아직 본인만의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갖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판매 프로세스라든가 구글 시트라든가 캘린더를 통해서 이 사람의 활동량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활동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활동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 컨트롤, 언행 관리 되게 중요해요. 자, 업무와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소홀히 하는 순간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조직이 깨져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거예요. 막 혈기왕성할 때, 의욕만 앞섰을 때 막 조직원들한테 윽박지르고 막 어떻게 해서든 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조직이 깨져 봤거든요. 자, 감정 표현은 될 수 있으면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감정과 조직 운영을 구분해서 하셔야 된다. 제일 아마추어적인 행동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얼굴 표정 구기고 있는 사람,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또 엄청 하이인 사람, 그게 드러나면 사실 크게 좋을 게 없어요. 관리자는요, 그냥 호수와 같아야 돼요. 막 물결이 일렁이는 강, 협곡의 강 같으면 안 되고 저수지, 큰 호수와 같은 그런 평온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요. 잘못을 지적할 때는요, 1대1로만 하세요. 그 다음에 칭찬은 또 공개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갈등이 생겼다.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조직원과 관리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빠르게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과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관리자분들이 사과를 잘 못해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면 뭔가 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관리자를 한다고 해서 로봇가 아닌 이상 무조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은 대부분의 갈등이 사실은 해소가 돼요. 근데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별것도 아닌 일이 되게 심각하게 발전이 돼요. 그렇게 한두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관리자는 이제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는 즉흥적인 발언, 과장, 허세,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달하면 안 될 거고,
또 구성원들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이거를 하자, 어떤 때는 저거를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기록으로, 기억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준 없는 발언은 혼란을 유발한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 자, 관리자는 결국 활동량으로 증명이 됩니다. 리크루팅은요, 관리자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사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관리자가 챙겨야 될 거는 본인이 리크루팅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챙겨야 되고, 콘텐츠 꾸준히 생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리크루팅을 북돋아야 해요. 가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관리자니까 안 해도 된다. 안 됩니다. 관리자가 됐으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조직원들한테 모범도 보여야 되고, 또 스스로를 계속 증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크루팅 시스템 구축은 일단 유입 채널을 좀 다각화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저도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SNS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 쇼츠랑 릴스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뻥 터진 건 없어요. 꾸준히 하면. 그래서 언젠가 터지지 않을까. 지금 거의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쇼츠 영상은 100개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자신 있어요. 우리 본부원들이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그냥 제 사적인 부분들도 올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영업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영업이 잘 맞는지 그냥 되는 대로 찍어서 올려보려고요.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유입 채널을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날짜, 시간에 반복해서 진행되는 루틴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냥 그때그때마다 후보자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리크루팅 루틴이 있어야 돼요.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제 루틴은 뭐냐, 요즘 하는 일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종의 저의 루틴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그러면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럼 이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을 잡아서 기록을 해놓고 꾸준히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도 루틴이 될 수 있고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고객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리크루팅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모임을 나갔을 때도 계약을 받을 사람과 리크루팅 할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빨리 받고 그 고객을 리크루팅 할 생각을 한다거나,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제가 리크루팅 후보자 리스트를 적고 왜 계속해서 터치를 하라고 하냐면요, 거절이 시작이에요. 리크루팅은 거절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컨택을 하다 보면은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들어오는 게 리크루팅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절을 많이 받고 리스트를 많이 늘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1년, 2년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하나, 그게 있으셔야 돼요. 압도적인 무기. 이지영 강사 아시죠?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의사, 변호사, 판사, 지금은 그 사람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되게 높은 명예를 갖고 있지만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관리하는 거는 크게 3가지예요. 리크루팅, 트레이닝, 교육. RT. 그럼 그 와중에 어떤 포인트를 내가 가져갈 것인가. 교육을 잘해서 그걸로 리크루팅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도 킥이 될 수 있겠죠. 내가 활동량이 무지하게 많아, 혹은 아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내 조직원들이 필요한 서비스라든가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내가 자원을 쉽게 끌어다가 연결해 줄 수 있어. 그것도 킥이 될 겁니다. 뭐든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뭔가 그런
대체할 수 없는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과 같이 일해야 되는 이유와 금방 맞닿거든요. 그래서 뭐 상품 지식, 분석 능력, 뭐 케이스 대응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메인 기본적인 부분에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셔야 되겠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 뭔가 하나에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있으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조직의 조직원들의 이탈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신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쇼잉과 실속을 균형을 맞추셔야 된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 감정 컨트롤 잘 하셔야 된다. 언행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활동량 관리자가 됐다고 해서 활동량을 줄이면 안 된다. 리크루팅 시스템, 감이 아닌 구조로 운영되는 채용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나를 복제해서 또 다른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관리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